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스토리텔링이 살아있는 생생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은 내가 뭐라고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뭐 하는 거예요? 예? 깜짝. 죄송합니다. 아이 다른 게 아니고 제 절친 누리누리 다누리가 보내준 사진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이뻐. 아니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는 누리누리 다누리가 누구예요? 아니 뭐 스무고개예요? 자, 두 분 일단은 제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저기 한번 보세요. 착한 사람 눈에 보일 겁니다. 어쨌든 저는 말이죠, 요즘에 지구밖 저 멀리에서 누리누리 다누리가 보내주는 화보집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로써 우리는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달의 이것은 70억 인류가 만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대한민국을 7번째 달 탐사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신 두 분과 함께 달 탐사 속 숨겨진 과학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대관입니다. 다누리를 개발한 달 탐사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다누리호의 광시압 평광 카메라, 저희는 폴캠이라고 부르는데요. 탑재체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두 분께 정말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어요. 네, 이럴 때 또 저희가 외쳐야 될 게 있죠. 자, 다들 준비하세요. 네. 자, 대한민국! 한 번 더!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김 과장님과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단장님, 일단은 다누리의 시작부터 또 어떤 과정들이 중간에 있었는지 쭉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2016년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저희가 예비 설계를 하고 예. 20년도에 상세 설계를 마친 다음에 작년 7월에 저희가 이제 플로리다의 발사장으로 이송하는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한 달간의 플로리다의 발사장의 작업을 마치고 아시는 것처럼 8월 5일 아침 8시 8분에 다누리가 발사가 됐고 약 한 4.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달을 향하는 BLT라고 하는 먼 여정을 출발을 했고요. 네. 사실 12월 16일에 달에 드디어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17일, 그다음 21일, 26일 세 번에 걸쳐서 달의 임무궤도라고 하는 100×100에 진입하는 임무기동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했고요. 그 이후 현재 지금 다누리는 달의 임무궤도에 안착된 상태에서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부터 연말까지 정상 운영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사람들한테는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두 분은 이 다누리의 성공을 확신했는지, 그리고 또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떠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감동의 순간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탑재체를 만든 사람이어서 네. 올라갔을 때 그 감동도 절반이 있었지만 네. 또 긴장이 내 걸 캐야 될 시점이 좀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냥 즐거운 상황만은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영상을 이제 저희가 이미 벌써 받은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마음이 좀 놓이는. 이제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예. 있다. 네. 저희가 발사하기 전까지도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100%가 아니면 발사를 안 합니다. 발사를 한다면 뭐냐면 저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했기 때문에 발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예측 못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긴장이 이제 이어지긴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가 성공이라고 말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성공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발사고, 두 번째가 임무궤도에 진입하는 성공이고, 세 번째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모든 탑재체들이 정상 임무를 다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그거가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마지막 성공은 진행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올 연말까지 이제 임무를 총 5개, 그다음에 과학 탑재체까지 해서 6개가 진행이 되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특히 뭐 발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사를 하고 나면 그 스페이스X 쪽에서 어떤
그 미션 성공한 미션에 대해서만 그 임무 패치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네. 그래서 석세스 보드에다가 저희 다누리 물론 영어로는 KPL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KPLO 패치를 붙이는 행사를 작게나마 좀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박대리 혹시 그 다누리가 만들어진 역사적인 현장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박대리는 모르지만 저 김 과장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세계, 그 은밀한 세계가 곧 열릴 거예요. 열려라, 참깨. 안 돼요. 안 돼요. 잠깐만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관련 기사나 뉴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누리를 달 탐사선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달 궤도선이라고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가 맞는 거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달을 탐사를 하려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탐사선을 보내서 달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달 전체를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지형이나 아니면 또 지도를 그리거나 그리고 또 자기장이 얼마나 어느 지역이 센지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하려 그러면 주변을 돌면서 이제 지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 다누리호는 달을 주변을 돌면서 도는 달 궤도선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궤도선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착륙을 해서 직접 시료를 채취를 하거나 그리고 또 땅을 깊이 들어가서 내부의 구조를 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달에 착륙을 해서 달 착륙선이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다누리호는 달 궤도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되겠습니다. 보면 둘 다 맞는 거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달 궤도선인 거고요. 네. 다누리는 지금 달 궤도에 지금 안착을 했는데 임무 궤도라는 궤도가 있습니다. 고도는 달 표면에서부터 100km의 북극과 남극을 한 바퀴씩 도는데 한 2시간 정도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탑재체들의 과학 데이터, 기술 데이터 취득을 위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누리는 탑재체들이 달 표면을 향하도록 자세를 달 표면을 중심으로 자세를 틀고요. 태양 전지판은 대신에 이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자세로 해서 극궤도를 계속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누리가 이제 그동안 수많은 데이터를 보내왔을 텐데 혹시 첫 데이터는 어떤 걸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다누리? 네, 그럼요. 두 가지 첫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다누리가 처음 발사해서 분리되고 지상으로 처음 내린 데이터가 첫 데이터죠. 엄청 기다리셨을 그럼요. 거예요. 그게 네. 8월 5일 날 이제 저희가 받았던 첫 데이터고 네. 네. 그 첫 데이터는 다름이 아니라 다누리의 상태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건강 상태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다누리가 발사 이후에 그 펠콘9의 진동 환경을 다 견뎌서 문제없이 지금 버텼는지, 그 다음에 태양 전지판의 태양 전지에 대한 어떤 전력률이 문제 없는지 등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누리 상태 데이터가 제일 먼저 내려왔던 경우고요. 달 임무 궤도에 진입했던 작년 12월 27일 이후에는 첫 데이터가 달에서 지구를 찍어서 저희한테 처음 보내온 네네. 그 와. 이미지였고 굉장히 전 뭉클했었습니다. 네. 네. 저희도 기억이 납니다. 뉴스에서 정말 많이 다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자, 중요한 게요. 우리도 이제 우주 비행체의 독자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 이게 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들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다른 천체를 도는 그런 탐사선을 이제 처음 우리가 만들어 본 건데요. 위성체를 만든 것만이 일이 다가 아니고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제작해서 거기에 보내서 운영하고 통신하고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운영해서 끝까지 잘 운영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 사이클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다 해볼 수 있었다는 경험들은 그 향후에 이제 다른 달 착륙선이든 아니면 화성 착륙이든 다른 우주 탐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역량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고요. 체계들이 이제 잡혀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뭐 다누리 뭐뚝딱 만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되게 쉽게 슉 날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단장님? 매번이 우여곡절이었고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계속해서. 그러면서 계속 다누리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 발사 이후 분리되고 한 20분 있으면 이제 지상항공하고 이제 통신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발사 이후에 1시간 정도, 1시간 30분이나 지나면 지상에서 통신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다누리가 지상에서 통신은 됐는데 저희 지상 명령이 이제 전송이 안 되는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다누리는 발사가 된 상태고 그렇죠. 지상국에서 운영하는 팀이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15분, 20분을 진짜 너무 숨죽여가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했던 기억이 나고요. 다행히 한 20분 정도 안에 문제를 영규진이 해결을 하고 다행이다. 명령이 전송되면서 다누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시작됐죠. 인류 최초의 달 탐사, 뭐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아폴로 11호가 네. 1969년에 달 착륙에 성공을 했는데 뭐 그 이후에 많은 노력들이 이어져 오다가 사실은 조금 주춤했던 그런 기간들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달 탐사에 관심이 또 늘어난 걸지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아폴로 계획이 74년도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달이 칼라로 봐도 흑백으로 보이잖아요. 예. 네. 그것처럼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 달에 있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지 모른다라고 막 이렇게 네. 그런 이야기 있었을 네. 만큼 이제 달에 대한 어떤 환상들 이런 것들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황량하고 생명체도 없고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울퉁불퉁한 어떤 뭐 지역만 있다. 이렇게 이제 되고 나니까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가끔씩 이제 한두 개 탐사선들이 가서 살펴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실수였는데 네. 달의 극지역에서 물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시그널이 잡혔어요. 와, 근데 대박. 나중에는 그게 잘못된 데이터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것 때문에 아니 우리가 달에 이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게 극지역에 뭐가 있단 말이야. 뭔가 대단한 발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00년대 말경부터 갑자기 중국, 일본, 미국, 뭐 유럽 이렇게 해서 달에 한꺼번에 여러 궤도선을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극지역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달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달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어져서 달을 통해서 화성까지 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큰 계획들을 이제 수립하게 된 거죠. 중국이 최근에 상당히 우주 강국을 급부상했죠. 네. 히스토리를 보면 사실 중국이 달 탐사를 시작해 2007년 창호 1호를 보냈고요. 2020년까지 창호 5호까지를 보냈습니다. 오. 짧은 시간에 정말 큰 발전이에요. 21년 되는 화성 탐사선까지도 보냈어요. 와. 그리고 중국 자체의 우주 정거장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창호 4호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을 착륙선을 보내고 그 착륙선을 보내기 위해서 중기기까지 띄워서 위성을 착륙선을 안착시키는 그런 기술까지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20년대는 오히려 또 한 1.7km 되는 달에서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다시 귀환할 정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돌아왔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의 명실공히 진짜 우주 강국이라고 인정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주 탐사 경쟁이 엄청 심화되고 있잖아요. 물 말고도 뭔가 또 숨겨진 비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폴로 때도 이미 벌써 달에 헬륨3가 많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어요. 예. Oh my God, look at that picture over there. There's the Earth coming up. Wow, is that pret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retur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within the next 5 years. 그런데 다른 어느 누구의 땅이 아니거든요. 지금 주인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달에서 자원을 발견한 사람이라든지 그 국가가 소유가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권리에 대한 어떤 규범이나 규칙을 체계화되고 잡힌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그거를 준비하는 단계. 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약정은 정해져 있어요. 약정은 자원을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다음에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 쓴다라는 그 원칙 정도는 있는 상태에서 네. 나머지 어떤 그 법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강국들 위주로에 의해서 아마 규범이 규칙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겠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21년 5월 달에 저희도 이제 아르테미스 약정에 세계 10번째로 가입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첫 발을 내딛는지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우주 탐사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우주 탐사 최전선에 있는 연구원분들을 만나러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저 김 과장이 직접 출발해봤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대한민국 달 탐사의 위대한 첫발을 내딛은 이곳의 문을 제가 엽니다. 이곳은 위성 조립부터 시험까지 위성 개발에 필요한 모든 연구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시설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게 탄생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이 문만 열면 그 위대한 그 첫발을 제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안 보이세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 오늘 관계자로? 아닙니다. 김 과장. 김 과장 저랑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누구신데요? 저는 다누리를 조립하고 시험한 김영환 팀장입니다. 오. 뭐 별거 없는데요? 이거 끝이에요 여기가. 아니, 저희가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방진복 착용 완료. 에어 샤워까지 마치고요.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열립니다. 눈부셔. 우와. 얘구나. 얘 다누리 얘네. 다누리 얘 아니에요? 다누리가 아직까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못 보는 거야? 어디 있는데 다누리가? 저 예? 이렇게 힘들게 준비 다 했는데 그냥 갑니까? 저 그냥 가면 저희 손 대표님한테 혼나요. 대신 다누리의 검증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증 모델이요? 그게 뭐예요? 에이, 김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되나요? 이 위성이 얼마나 안전한지, 발사될 때 발사체에서 나오는 그 떨림을 실제로 견딜 수 있는지, 실제 발사 환경보다 극한의 환경에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비행 모델하고 외관은 똑같이 만든 모델입니다. 달 궤도선은 엄청난 진동이 발생하는 발사부터 우주의 극한 환경까지 험난한 상황들을 견뎌야 하는데요. 안정적인 탐사를 위해선 수많은 시험들을 거쳐야 합니다. 다누리 역시 수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시험을 통과해 왔는데요. 우리 연구진의 꺾이지 않는 마음과 시간이 모여 우리 손으로 만든 달 탐사선이 우리만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혹시 다누리가 달과 지구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원기둥 모양으로 생긴 예. 이게 달 착륙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달 표면을 사진 촬영하는 고해상도 카메라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만든 고해상도 카메라 루틴은요.
달 표면을 촬영하면서 달의 지형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루티가 촬영한 자료들은 2032년 예정된 대한민국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데 활용됩니다. 지난 8월 첫 번째 사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오고 있는 다누리. 다음에는 또 어떤 신비한 선물을 보내올지 기대해봅니다. 근데 팀장님, 다누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 저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죠? 알려주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에? 직접이요? KPLO? 잠깐만, 저쪽인 것 같은데? KPLO 초기 운영. 왜 맞네? 잠깐만요. 갑자기 언제 왔어? 누구신데 이렇게 갑자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저 달탐 사업단장 김대관입니다. 아니 근데 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우연은 참 안 되는 게 맞네요. 여기가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심장인 항우연인데요. 예. 보안이 핵심이라 아무나 막 들어가시면 안 되죠. 여기로 오면은 그 다누리 가는 거 좀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거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안이 정말 철저하대요. 그렇죠. 하지만 그 보안을 뚫고 제가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곳은 다누리와 교신을 책임지는 위성종합관제실인데요. 다누리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장님, 다누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전 다누리 이렇게 실물 이렇게 뭔가 보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여기 보시는 게 지금 다누리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궤적입니까? 네. 다누리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좀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모형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어? 아까 분명 없었는데? 기동이 없을 때는 다누리는 항상 이 솔라리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죠. 우주를 항해하는 다누리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얻는데요. 임무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기 위해선 다누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타원 궤도로 돌아 방향을 전환하고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 필요하죠. 오늘 김 과장님 운이 참 좋으시네요. 제가요? 운이 좋다고요? 사실 오늘이 다누리가 3차 기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1차 기동을 17일 날 잘 끝내고 이제 2차 기동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 이미 이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일단 1차 기동을 통해서 저희가 자신감도 생겼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다시 스케줄을 조정해서 지난 2차 때 21일 날 3차 기동을 같이 했습니다. 다누리는 2번의 기동을 단축하며 달 궤도에 조기 진입했습니다. 이제 다누리는 매일 달을 12바퀴씩 돌며 1년간의 탐사를 하게 되는데요. 매번 지름길만 펼쳐졌던 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수십만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죠. 그 긴 여정이 결국 가치가 있었음을 증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누군가는 항공우주 불모지라고까지 했으니까요. 사실 이제 그게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아마 쉬웠으면 안 했겠죠. 저희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일을 하게 된 거 아닌가? 네, 화면 보니까요. 정말 다누리가 달 궤도에 안착하기까지 두 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여정이 함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50년 전에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는 사흘 만에 달에 도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누리는 달 궤도에 도착하는데 넉 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게요. 짧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적인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 아니에요. 네. 제약 조건 이런 것들 안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구에서 출발해서 바로 달로 탁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다누리처럼 달과 태양 사이에 중력 균형점인 라그랑주 포인트까지 가서 지구의 영향력을 거의 벗어난 지점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달로 스르륵 밀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면 이제 BLT 궤적이 넉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는 하죠. 처음에는 3.5 위상 전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했었지만 무게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나가서 BLT로 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연료를 아끼면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거죠. 사실 우주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나 빨리 위성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술력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이제 그 위성 분야로 보면 저희가 이제 한 92년 우리별 1호 이후부터 한 30년이 됐거든요. 지금은 위성 설계, 개발, 운영, 특히 이번에 이제 다누리를 통해서도 저희가 또 다른 중력장에 들어가는 기술까지도 이제 검증이 되는 형태 보면 저 생각으로는 위성 수준 자체는 세계 수준하고 좀 비슷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런 발전이 됐던 이유는 특히 이제 이번 다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하고 협업, 태도캠을 저희가 탑재하는 대신에 DSN이라는 네트워크를 3개 이상을 저희가 지원받으면서 사실 그거를 개인 나라가 짓는다는 게 한 나라가 짓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런 거를 서로 자원을 리소스를 공유하면서 우주 탐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협력 관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빠른 발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탑재체나 과학연구 부문은 상당 부분까지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행성에 착륙하는 기술 그리고 또 나중에 지구로 재진입하거나 화성이든 지구든 대기를 가지고 있는 전체에 들어올 때 마찰력 때문에 막 타고 없어지잖아요. 타고 잘 착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들 이런 몇 가지 기술들이 아직 우리한테 좀 남아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힘들 수 있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이걸 단시간에 지금 해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다누리는 그야말로 K 우주 탐사 기술의 뭐 집약체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혹시 네이처지 들어보셨어요? 네이처지? 당연히 들어봤죠. 이 과학자들에게는 거의 뭐 꿈의 저널 아닙니까? 맞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박 대리도 이 네이처지에 한 10년 후에 이름을 좀 올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 지난해 5월에 이 네이처지에 달 탐사 특집호가 실렸는데, 지난해 달에 그 탐사선 쏘아올 6개 나라를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탑재체에는 양파 껍질처럼 정말 까도 계속 나오는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네, 다누리에는 총 6개의 탑재체가 실려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5개의 과학 탑재체와 하나의 기술 탑재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탑재체는 고해상도 카메라, 영어로 루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을 했습니다. 무게는 한 12kg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카메라는 2개의 동일한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렌즈는 약 2.5m의 해상도를 갖고 달 표면을, 지표면을 촬영하는 흑백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 고해상도 카메라는 다누리가 12월 말까지 달에 가는 동안에 지구달을 촬영하는 등 다양한 촬영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왔고요.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의 목적은 32년도에 보낼 달 착륙선 착륙 후보지를 선정할 때 자료로 사용할 착륙 후보지 촬영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광시압 평강 영상 카메라, 영어로 폴캠.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요. 무게는 한 2.6kg. 이 카메라의 특징은 평강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강 영상을 통해서 입자 분포 지도를 만들거나 티타늄 맵을 만드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달에 풍화정형 같은 어떤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 활용될 계획이고요. 특징적으로 봐서는 달 전체의 평강 영상 지도를 만드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 과학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탑재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마선 분광기가 되겠고요. 영어로 KGRS,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했습니다. 무게는 한 6.3kg가 되겠습니다.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 표면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달 표면의 표토에 있는 그 원소 지도를 생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달 표면의 어떤 자원 광물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장 측정기가 있고요. 영어로는 K맥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경희대학교 개발을 했고 무게는 한 3.4kg가 되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달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삼축 센서가 되겠고요. 이 센서를 통해서 달의 3차원 지도가 형성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달의 탄생이나 진화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적 연구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우주 인터넷 탑재체가 되겠는데요. 영어로는 DTM-PL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 무게는 약 0.8kg. 사실 향후 그 심우주 탐사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우주 인터넷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 우주 공간상의 로봇, 탐사선, 기타 지구뿐만 아니라 각 행성들의 고유의 IP를 통해서 우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가 올 겁니다. 그 우주 인터넷을 검증하기 위해서 탑재된 탑재체가 되겠고요. 지구로부터 129만 킬로 거리에서 BTS 다이너마이트를 지구까지 보내서 실시간으로 검증했던 그 탑재체가 되겠습니다. 달에서 이 DTN의 탑재체 기술을 시연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저희가 시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구음영 카메라, 영어로 섀도우캠이라고 표현하고요. 나사하고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개발한 카메라 되겠습니다. 전체 무게는 한 9.3kg. 이 카메라의 특징은 달의 남극 또는 북극에 존재하는 크레이터의 지역에 연구음영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 연구음영 지역에는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차가운 영역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 영역에서는 물이 얼음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이 존재할 수 있다면, 즉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에 가장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 물을 달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섀도우캠의 과학적 데이터는 아르테미스 사업을 포함한 향후 유인 탐사 사업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이 6개의 탑재체, 정상 임무를 수행을 통해서 저희가 과학적, 기술적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면 진정한 우주 탐사를 향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요. 더 멀리는 저희가 우주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 가운데 광시야 편광 카메라, 이 개발에 참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최영준 박사님이신데요. 이 편광 카메라를 천문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라면서요? 네, 달에 대해서 많은 탐사선들이 갔지만 달을 편광으로 관측하는 것을 시도한 적은 어느 나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거고요. 지구에서 달을 보면 앞면만 보이기 때문에, 또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는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위상각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폴로 우주인이 발자국을 찍은 것처럼 거기가 아주 고온 파우더 지역인지 아니면 자갈 지역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가까이 접근을 하거나 착륙을 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편광 지도를 관측을 하면, 편광을 관측을 하면 입자 크기가 클수록 편광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고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편광이 적게 들어옵니다. 근데 죄송한데 조금 어렵긴 하네요. 이해가 조금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네. 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 한번 해봐요. 사실 이 편광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왜 나왔는지부터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저 멀리 있는, 저 앞에 있는 카메라 말고 저 멀리 있는 별 정도, 이렇게 오케이. 멀리서 볼 때는 네. 이 천문학자들이 측광, 분광, 편광이라는 세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이 멀리서 오는 빛을 분석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존의 탐사 기기들은 이 측광이나 분광, 그러니까 측광은 이렇게 과장님 얼굴처럼 빛나는 이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거고요. 네, 좋아요. 분광은 저기서 오는 이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편광은 이 빛이 사실은 이렇게 진동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살 같은 유리창을 세워 놓으면 그 편광 필터라고 하는데, 이 빛이 그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필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빛이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게 되고, 그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관측하면 기존의 방식으로도 못 보던 것들을 어메이징하게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혹시 박 대리 우리 회사로 올 생각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우주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여기 계신 이제 두 분, 항우연과 또 이제 천문연 이외에도 우리 과학수도 대전에 있는 여러 출연연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힘이 아주 컸다는데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전에 있는 출연연구원들이 달 탐사를 돕기 위해서 출연연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모아서 어떤 게 달 탐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모아보자라는 융합 연구 흐름이
다누리 시작하기 2년 전에 있었어요. 융합연구. 네. 그때 발굴되어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다누리에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에트리의 DTN이 그때 제안되어졌던 내용들이 잘 논의가 되어져서 결국은 다누리에 탑재가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과가 총망라되고 총집약된 게 바로 다누리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평소보다 더 바쁘게 좀 많은 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또 자세 나오셨다. 너무 거만해요. 자, 여러분 혹시 우주 인터넷 시대를 최초로 연 곳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뭐라고? 뭐라고? 다누리 안 들려. 크게 얘기하라고 봐. 김 과장, 5G를 선도하는 에트리에서 무슨 워키토키가 뭡니까? 워키토키 아니고 그래 나는 무전기입니다. 아닙니다. 같이 가시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예. 이렇게 다짜고짜 마치 짠 것처럼. 뭐? 뭐 그냥 평범한 사무실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달이랑 통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앉아보시죠.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예. 뭐가 있어요? 나 앉긴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명령어들 같은 게 막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누리 통신을 하는 구조를 똑같이 제가 모사를 해놓은 거고요. 예. 요게 에트리, 여기가 항우연, 여기가 나사. 네. 이게 지금 달 쪽으로 가고 있는 다누리를 똑같이 제가 모사해서 만들어놨어요. 전자통신연구원이 보낸 데이터는요, 항공우주연구원을 거쳐 여주의 심우주 안테나를 통해 다누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다누리가 다시 신호를 전송하면 같은 경로로 지구에 도착합니다. 달에서 지구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초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메시지를 치면은 다누리까지 갔다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쓰길래 이렇게 진지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으이구 못 말립니다 정말. 저는 대답을 원했는데 똑같이. 아직까지 다누리가 AI 채팅 이런 기능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먼 미래에는 그런 기능도 들어갈 수 있겠죠. 지구 밖 수십만 킬로미터와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한 우주 인터넷은 우주 탐사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기술로 손꼽히는데요. 다누리를 통해 달과의 우주 인터넷 통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대한민국. 전 세계가 우리의 달 탐사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메시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정말 온몸에 전율이 쫙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간단한 메시지 말고 영상 스트리밍도 할 수 있어요. 혹시 달에서 플레이된 한국 최초의 뮤직비디오가 뭔지 아세요? 세계를 넘어 우주까지 홀린 그 노래 같이 들어보실래요? 아미 여러분, 귀 아니고 귀입니다. 죄송해요. 아주 귀똥짱입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자타공인, 인터넷 강국인 거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제 달을 넘어서 어디까지 갈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착륙선으로 갈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달하고 지구가 직접 통신을 하는 게 아니고 달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구하고 통신을 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과학계는 지구를 넘어 우주로 무대를 넓힐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중한 염원과 치열한 노력은 무한한 우주를 만나 한계 없이 쭉쭉 뻗어갈 겁니다. 성큼 다가온 우주 시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곳.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기술의 중심, 여기는 바로 대덕연구단지입니다. 여기 대덕연구단지에서 첫 발을 내디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저 먼 화성으로 가는 그날까지.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대한민국의 우주 미래, 응답하라.
다누리.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2025년에 달에 사람을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을 일명 아르테미스 미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도 달에 다녀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는지. 아폴로는 사실은 달에 사람이 내려가지고 어떤 영향성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경쟁적으로 달에 사람이 착륙을 해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르테미스 계획은 우리 남극 기지 생각하시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제 월동 기지처럼 따가 또 철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상주하는까지도 이제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긴 자신감을 가지고서 화성에서 착륙해서 유인이 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성이군요. 네. 예. 지구에서 떠나서 달에서 먼저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이 충분히 되면 화성도 가고 화성까지 우리가 가서 자급자족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좀 더 먼 곳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우리 태양계를 지배하는 종족이 되지 않을까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좀 미지의 세계고 또 아직은 어렵기만 한 곳이 바로 우주거든요. 그렇죠. 이런 호기심들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 앞으로 오늘도 많은 영상 메시지 보내주셨거든요. 뭐가 궁금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다누리의 이름을 지은 카이스트 박사과정 하태현입니다. 다누리의 이름을 지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누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데요. 혹시 다누리는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버려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8살 김도진입니다. 엄마가 매일 밤 음식을 먹으면 살찐다고 못 먹게 하는데요. 어디서 보니까 달에 가면 몸무게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달에 가면 아무리 먹어도 몸무게가 줄어들 수 있나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다누리는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버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건가요? 결국엔 고도가 낮아지면서 달에 이제 충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하면 추력을 내서 달 중력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고, 또는 저희가 동결 궤도라고 하는 어떤 특정 궤도에다가 아예 영구적으로 머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달 중력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또 다른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종료하는 시점에서 그 연료를 쓴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또 동결 궤도에 노는 방법도 좋습니다. 근데 이 동결 궤도에 올리는 방법은 임무 연장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임무가 끝난 다음에는 그 동결 궤도 내에서 그냥 계속 존재하거든요. 또 다른 쓰레기로 존재할 수 있는 우주 쓰레기.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미션이나 다른 미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판단이라고는 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희가 이 착륙선을 보내고 착륙선이 착륙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시작이 다누리처럼 100km 고도를 와서 한 15km까지 하강을 한 다음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연료를 가지고 저희 다누리의 임무 중력을 그 100km 고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5km까지 그 궤적을 한번 시연해보는 그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고 종료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다누리가 저희 위성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말 귀여운 질문이었는데 달에 가면 몸무게가 줄어드냐, 날씬해질 수 있냐 이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와서 바늘로 하면 진짜로 숫자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무게라는 것이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잖아요. 네. 예, 다른 지구보다 6분의 1만의 힘으로 당겨주니까 당연히 숫자는 가볍겠죠. 근데 우리가 몸무게에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 몸의 건강의 지표로서 몸무게를 신경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주 강국으로의 도전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어떤 계획들 있으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천문연구원은 우리나라 달 착륙선이 32년도에 갈 거지만 그 전에 나사랑 같이 협력을 해서 쉽게 말하면 나사 차를 타고 달에 먼저 착륙을 해서 과학 탐사 자료를 얻을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 우주환경 모니터는 24년도에 3개의 더 추가 탑재체를 26년, 27년경에 보낼 텐데요. 그런 달 표면에서 과학 연구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우리 달 착륙선의 과학 연구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결국에는 유인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화성이나 더 먼 곳에 보낼 수 있느냐. 사실 그거를 위한 전 작업으로 저희가 샘플 귀환선을 보내고 또 착륙선도 보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유인 탐사를 위해서 얼마나 더 짧은 시간에 그걸 이뤄낼 수 있느냐. 그걸 또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또 항공의 또 다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미국 아폴로 계획에 이제 달 착륙을 보고 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아폴로 세대가 된 것처럼 다누리를 통해서 우주 탐사에 관심을 갖는 다음 세대, 뭐 이른바 다누리 키즈가 될 수도 있겠죠.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 우주 탐사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다음 세대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30년 이후. 그렇죠.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다음 세대에서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장 이 우주 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네. 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단지 도전이 아니라 저희가 꼭 해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달 탐사를 계획해서 되게 하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노력했던 그런 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어떻게든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다누리를 보고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후배들은 꼭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다 보면 결국은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우주에 한 걸음 더 다가갔던 시간이었는데요. 두 분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다누리를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저한테는 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15년 전부터 꿈꿨던 일들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여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